책으로 여는 아침 북모닝. 첫 번째로 고른 책은 정신과 전문의 문요한님의 굿바이 게으름입니다. 모든 도전과 변화는 일단 게으름을 떨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만 독자의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킨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에서도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를 문요한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결국 삶의 목적은 피어나는 데 있다. 자기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무리를 추종하거나 다수에 편승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와 자신의 강점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동안 이것은 나의 선택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이 책은 게으름의 실체를 심도 있게 분석한 부분과 어떻게 하면 게으름과 결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북모닝에서는 게으름과 결별하는 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10가지 열쇠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 게으름에 대해 자각하라.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내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합리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다. 설사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거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야말로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대표적 오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중독 환자들을 보아왔다. 놀랍게도 중독자의 다수는 중독 행위를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면 나는 날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아. 안 마시려고 하면 며칠이고 안 마시니까 중독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정한다. 그리고 수차례 재발하여 재입원을 하면서도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인정해. 하지만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로 스트레스를 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 한두 번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과연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 축소, 합리화 등을 하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중독 회복의 진정한 출발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게으름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흔히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난 게을러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투적 표현일 뿐이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놀았던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일이지만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느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은 늘 우리를 덜 부끄럽게 만들고 덜 불안하게 만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유를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라고 미화한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맹목적 부지런함과 회피성 시간 공백은 결국 모두 게으름이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고 만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방향 없는 노력과 초점 없는 과제가 얼마나 사람을 소진시키고 삶을 빛바라게 하는지 깨닫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게으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할 수 있을까? 1. 미래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라. 게으른 사람들은 과도한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 당장 주어진 일조차 못하는 사람이거나 반대로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현재의 편안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언뜻 상반되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슷해진다. 이들은 점점 미래를 떠올리지 않는다. 괴롭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답답해지니까 자꾸 그러한 생각마저도 미뤄버리고 피해버린다. 이를 적극 도와주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그러므로 게으른 삶에는 미래라는 시제가 배제되어 있기 쉽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을 동물과 구분짓는 본질적 특징은 자의식과 미래인식에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외면해도 미래를 마냥 잊고 살 수 없다. 그 계기는 때로는 아주 우연처럼 나타날 때도 있다. 한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날 딸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거짓말처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다. 이것은 우연일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각성의 순간이 있기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과 마음의 흐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어느 날 딸아이의 눈망울로 옮겨가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렇듯 변화의 계기는 멀리 있거나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불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도 아니다. 프랑스 시인 발레리는 일상에 숨겨진 변화의 계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떠올리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의 삶 속에 미래를 보다 깊숙이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써보거나 자신의 장례식을 스스로 기획해보거나 미래의 시점에 미리 가서 자서전을 써보는 것이 좋다. 사람은 죽음에 좀 더 근접한 경험을 할수록 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음과 가까워지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명백해진다. 현실에 미래가 공존하게 되면 평범한 일상도 변화의 계기로 넘실거리게 된다.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소한 번민이 씻겨나가듯 자신의 삶을 미래의 시점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경우 문제가 더욱 또렷해지고 그만큼 해결책도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2. 게으름에 대한 책임과 폐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라. 너무 당연한 말일까?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의 폐해에 대해 무지하거나 축소하며 심지어는 게으름을 찬미하기도 한다. 그에 비하여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습관적인 자기 합리화와 도피적인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회복하는 사람들은 중독으로 인한 삶의 폐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애써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관계적 폐해를 다각적으로 살핌으로써 중독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확인한다. 그들은 중독으로 인해 달라져 버린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변화하지 않을 때 미래가 얼마나 비참할지를 예상하며 중독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근사할지 상상하고 즐길 줄 안다. 그들은 더 이상 중독이나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외부에서 찾느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지나치게 비판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게으름도 마찬가지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게으름이 자신의 인생에 끼친 폐해를 전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1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아픈 일일지라도 말이다. 3. 내 안에 큰 나가 있음을 믿어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만일 어떤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면 그것을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사람들은 문제를 인정한다. 게으름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자신의 게으른 모습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만이 게으름의 폐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갖는 법이다. 그러나 게으름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나는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게 된다. 자신의 정체와 본질 자체가 게으르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는 인정하되 게으름이라는 문제와 자신의 존재를 구분짓는 것이 필요하다. 게으른 삶의 모습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며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든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삶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있기에 삶은 아름답다.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당신의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더 큰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그대여, 나라는 말에서 결코 가능성을 빼지 말라.